본정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을의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동네 주치의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뭔지, 또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마을의원의 황찬호 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좀 생소하신 개념일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만든 의원, 이게 어떤 병원입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 조합원이 2,1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조합원 430명과 지역 주민들이 합쳐서 약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이제 마을의원 개원을 위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주민들 스스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지역에서 자신들의 건강과 돌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과 주민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자신이 이제 만든 마을 의원에서 고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했다, 이런 표현이 좀 흥미롭게 와닿는데요.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인 거죠? 네. 협동조합에서 그러면 조합원들이 4억 5천만 원을 지금 모은 거네요? 네. 이거 협동조합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우리 노원에 있는 함께 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름이 좀 긴데요. 예. 처음 시작은 지금도 있는 이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예. 이 노원 지역의 중증 장애인 무료 진료를 시작하면서 90년대 말에 이제 무료 진료를 시작했고, 무료 진료만 갖고는 이제 장애인들의 건강을 실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의료 생협을 2003년도에 설립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게 모태가 돼서 예.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을의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이번에 마을의원을 개원하게 됐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근데 이게 마을의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을 주민이 아프다 그러면은 의사가 직접 가서 마을 주민을 진료하고 집까지 찾아가서 주치의 개념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준다거나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을 주민들이 찾아오는 개념인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에요? 지금은 이제 동네 우리 의원 1차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의원이 있어서 아프신 분들이나 건강에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의원을 찾아오시는 게 이제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 과거에 방문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원은 아니고요. 네. 동네에 있는 동네 의원, 주민들이 만든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황찬호 원장님은 어떻게 마을 의원을 맡게 되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노원구에서 한 20년 정도 서울 가정의학과를 개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함께 걸음 협동조합의 경영위원장으로 한 7년 정도 일을 같이 했었는데요. 네.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 받고 또 이제 폐에 전이까지 돼서 제가 하고 있던 의원을 이제 접게 되었죠. 예. 그리고 이제 약간의 건강이 이제 회복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진료하는 능력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필요로 하는데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쓰겠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의원을 개원을 하면 제가 의원 원장을 맡아서 진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장애인들이 정말 진료받고 활동 건강 유지하는데 정말 어려운 게 이제 우리 조합원들 중에 장애인들이 많아서 네. 이런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실제로 장애인들이 편하게 쉽게 올 수 있는 의원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장님 지금은 그러니까 암은 완치가 되신 겁니까? 아직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암 발병하고 5년이 안 되어서 아직은 뭐 어떻게든지 저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활동하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 개원하시고 또 병원을 나름 또 다른 방식으로 꾸며야 되고 또 마을 주민들의 기대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건강관리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의사 걱정을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근데 의사도 뭐 한 분의 사람이니까요. 네. 근데 그 병원을 보니까 병원 내부가 일반 병원하고 좀 달라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장애인이 건강하면 우리 모두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모토가 있어서 일단 진료실에 그 진료 이제 처치하거나 하는 이제 수액을 맞거나 하는 침대 높이를 한 55cm 정도로 했어요. 보통 병원은 65에서 70c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렇게 침대에 눕고 앉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료실과 처치실 뭐 영양 수액을 맞는 뭐 모든 문들을 미닫이로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휠체어도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엑스레이실을 이제 일반 병의원보다 훨씬 넓게 만들었고, 엑스레이 그 테이블이 업다운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돈이 조금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애인 체중계를 따로 또 휠체어를 타고 체중을 잴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구입을 해서, 장애인 친화적인 아니면 이제 어르신 친화적인 병원으로 이제 설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동네 의원들 정말 많은데 왜 마을 의원이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저도 동네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요즘 이제 동네 의원들 의사 선생님들 힘들고 하지만 찾아오는 이제 단골 환자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일단 제가 고용되어 있는 의사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주인이 누구냐, 그럼 어떤 진료를 할 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이 만성질환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의료와 돌봄이 함께 갈 수 있는 이 협동조합이 만든 의원이다. 이 점이 이제 아마 중요한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환자들은요, 협동조합 조합원들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일반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진료받으러 갈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지금 이제 전국에 약 30여 개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의원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조합원 이제 진료 비율이 50% 이상이 될 것을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합원들이 오시고 비조합원들인 일반 주민들도 50%까지 저희들이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아무나 저희들 의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의료 접근성이나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와 돌봄이 같이 결합된 방식을 지금 앞으로 계속 해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정 방문, 그러니까 가정 간호, 재택의료, 요즘에 이런데 의료 그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동이 좀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병원에서 담당을 앞으로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저희 협동조합이 이전에 이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었고, 한의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이렇게 한의사 선생님이 이제 방문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어서 저희들도 이제 방문 진료나 재택의료 사업이나 뭐 가정간호 이런 걸 이제 준비해서 앞으로 해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장은 이제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부에서 지금 이제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 전국에 이제 28개 정도가 지정돼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수가 지역에 있는 다른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이제 같이 나아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의원은 지금 원장님 말고 혹시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간호사 한 분하고 간호조무사 한 분. 일단은 이제 세 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을 한 분 더 구해야 되는데 요새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계속 구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일단 환자들이 찾아와서 조합원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병원비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 우리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그거는 안 되고요. 일반 진료에 따라서는 이제 가격은 다른 병원하고 똑같고, 다만 이제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원한테 혜택이 일정 부분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생활협동조합이니까. 예. 그러면은 조합비는 많이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이제 출자금하고 후원금을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많은 이제 저희들 이 의원을 일단 많이 이용을 하시면 의원에서 이제 나름 이제 수익이 창출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방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최근에 병원들이 운영하는데 경영상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마을 의원은 과연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나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들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의 동네 의원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들은 이제 진료,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주치 역할을 하면 조합원들이 건강, 그리고 뭐 장애인들의 건강,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해지는 건강 관리 자체가 조합원들인데는 이제 기본적인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면 사실은 지역 내에서 이제 다른 이제 의료와 돌봄 이런 것들을 우리들만의 힘으로는 사실 어렵고, 그거를 같이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단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거금을 모은 것도 이런 힘들이 모여서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의사 증원 문제 얘기 나올 때 의사협회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수술 잘해서 사람 살리는 병원 의사 만드는 게 중요하다.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급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 결국 이제 만성질환, 생활습관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당뇨나 고혈압.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뭐 사망 원인의 1위인 암을 조기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라고 하는 걸 관리를 잘 하면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적인 것을 저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큰 병원에서 암 수술을 하고 다시 이제 5년이 지나서 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또 이제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 의원이 더 주치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 친화적인 동네 아주 가까운 데서 의사를 항상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건강 관리하거나 돌봄의 개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까지 더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이제 뭐 지역 사회 내에서 의료와 돌봄을 이루어내려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방문 진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제 이 수가 체계로 보면 방문 진료를 한 번 나가면 본인 부담금이 한 일반 요양에서는 한 3, 4만 원 정도 나오고 차상위 계층이나 이제 의료 급여 환자들은 한 10,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이제 그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 급여 환자들은 이 10,000원도 한 번에 진료비를 내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나 아니면 이제 우리 구청에서 이 바우처 제도 같은 걸 활성화해주면 본인 부담이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방문 진료에 대한 접근권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니까요. 좀 잘 정착해서 하나의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뭐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찬호 원장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은 왜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